집값을 올리는 인테리어 팁. 오늘 내가 쏜다. 왜 안 나오죠? 집값을 올려주는 인테리어 팁. 지금 내가 다시 쏜다. 오! 집값이 진짜 올라갈 거야. 안녕하세요. 끄끄 디자인의 밤콩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로얄층이 몇 층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인데 창문으로 보이는 뷰에 따라서 많게는 4억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뷰가 좋은 아파트일 경우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창을 보면서 왜 가로에 저렇게 줄이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통 저 가로바는 바닥에서 1.2m 정도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난간대로서의 역할이 제일 첫 번째로 크고요. 두 번째로 따지자면 유리가 너무 커지면 파손의 위험성도 있고 당연히 큰 거를 한 장으로 만드는 기술이니까 평평하게 만들면서 이제 내구도도 높아야 되니까 쉬운 기술은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주로 가운데에 분할을 하는 식으로 분할 인면창을 시스템 창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뷰가 너무 좋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다 라고 하면 저렇게 가로줄만큼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가로바만 없어지면 엄청 시원한 풍광을 소파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가로바를 없애는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광진구에 있는 스타시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이게 위법사항이지 않을까? 이게 해도 되는 일인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어서 광진구청 건축가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문의도 드렸어요. 담당 주무관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창호는 대수선 공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만의 자치 규약을 만드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는 다 일일이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전 조사였고요.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두 가지가 큰 문제였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로프를 타고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로프를 탈 수 있게 옥상을 개방해 주는 건 관리사무소의 권한이거든요. 로프를 타면 옥상에서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겠죠. 차츰차츰 내려온다라는 거는 베란다에 사람이 매달려서 남의 집을 다 보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사전에 고지도 필요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이 달린 거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됐던 점은 유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게 통창이잖아요. 통창인데 엘리베이터에 실리느냐.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화물형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화물형 엘리베이터가 꽤 큰 편이라서 3, 4명이서 가까스로 들어서 싣고 이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시스템 창호는 3중 유리나 2중 유리를 쓰고 그 가운데 공기가 아르고노로 충진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열의 기능성을 높이게끔 여러 장의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여러 명이서 공동 작업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인원의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로프를 탄다라고 했을 때 옥상에 관리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되고 1층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로프를 타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안에서 이제 커팅하고 유리 올리고 잡아주고 할 사람들이 3명에서 4명,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동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 바 하나가 제거되었다라는 게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좀 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유리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뷰가 완전 다르다, 분명히 이거는 집값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나면 진짜 집이 느낌이 바뀌어요. 한강뷰를 요즘 많이 선호하고 한강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들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거가 비싼 이유는 대부분 뷰 때문인 건데, 그 뷰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테리어만으로도 같은 집인데 이렇게 집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몇 년씩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저희에게 공사를 맡기셨던 분이 매매를 하시고 새로운 집을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 저는 꼭 여쭤보거든요. 시세보다 얼마큼 더 많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게 되는데, 다 한결같이 하시던 말씀은 그날 팔렸다. 제가 이 얘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집이 팔려야지 새로운 집을 이제 알아볼 수 있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황금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침에 본 팀이 그날 저녁에 계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이게 황금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파트라는 거는 스스로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사를 한강뷰나 뷰가 엄청 중요한, 진짜 이것만 없어지면 무조건 더 예뻐질 거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꼭 하시기 전에 관리 규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이 허가가 되는지부터 해서 남은 과정들을 다 저희가 알아서 하면서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결제와 계약 여부, 그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고객님이 하루 만에 거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인테리어의 요소 때문에? 하루 만에 거래가 됐던 집이 상봉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요. 층고랑 천장고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층고는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층 슬라브의 표면에서 위에 층 슬라브의 표면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정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여지는 천정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천정이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천고가 높은데 천장고가 낮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그 아파트였어요. 층고가 되게 높아서 안에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기가 쉽게끔 되어 있고, 그게 저희끼리는 덴조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한 30cm 이상 공간이 나왔어요. 30cm 이상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조명을 달기 위해서는 5cm에서 10cm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18cm에서 20cm 정도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명을 다 새로이 설계를 했는데 천정을 전체를 내렸고 높은 천정으로 구성을 하면서 천정고를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만들어냈던 천정고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2600 정도 나왔고요. 우물 자리는 2700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매매하시는 분들도 천정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같은 평수에서 천정이 높다라는 거는 훨씬 더 트인 느낌이 나고 답답함이 없어요. 상봉 같은 경우는 원래 높이가 2400 정도였는데 공사를 해서 2600 정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아파트의 급이 바뀐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야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집을 사서 인테리어 업체랑 협업을 해서 천정도 높이고 시야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쑥쑥 집값을 올리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인테리어의 히든 팁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또 즐거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끄끄 디자인이었습니다. 깐깐하게, 깔끔하게, 꼼꼼하게. 순서 틀렸네.